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표를 주었던 사람들, 아직도 문재인 정권을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추진했던 정책들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이 적지 않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는 특히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하고 공유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동안에 우리나라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버린 그 해악을 끼쳤던 일들 아마 열 손가락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쭉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그렇게 나라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죄를 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권이 가진 정치 철학, 또 자기네들이 믿었던 정책, 그 정책을 세우고 실현해 봤던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정책 자체를 단죄하고 벌을 줄 수는 매우 힘든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는 마차가 말을 끌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거의 미친 생각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우기면 그래서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가능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다 할 범법 사실이 없으면 그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컨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가 어느 날 영화를 봤는데 판도라라고 하는 재난 영화를 본 다음에 내가 어마어마한 영감을 받았다. 30년 뒤에 50년 뒤에 이 지구상의 원자력 발전소는 단 하나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감을 받아 그 일을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된다고 나는 믿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권에게 그러한 국가 운영과 행정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때 관련자들을 다 끄집어내서 반드시 필벌 엄히 죄를 묻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통계 조작입니다. 이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로부터 특히 국가의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그 정권이 세우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10년지 대계, 30년지 대계, 100년지 대계를 세우는 그 주춧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춧돌을 가짜로 세웠다니 그 주춧돌을 엄한 곳에 세웠다. 이거는 시간이 흘러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중대 범죄가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질러진 여러 가지 의혹 사건, 범법 사실 등등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관련자들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벌을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통계 조작이고 그것도 국가기관인 통계청 그리고 통계청을 압박하고 지시하고 팔을 비틀어서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를 했던 청와대 관련자들 그리고 청와대의 몸통 맨 꼭대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가시적인 처벌 절차가 드디어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거기에 관련됐던 인사들 중에 핵심 실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이제 이번 주에 결정이 됩니다. 이 기사 공유하겠습니다. 문정부 통계조작 첫 구속 기록.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문에게도 칼끝 향할까? 제목은 질문형으로 붙였습니다만 이 제목을 붙인 편집자는 이제 칼끝은 문재인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관여하는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 이것이 8일 내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은 내일 열리면은 아마 내일 오후 빠르면 좀 늦으면 뭐 저녁 때 이때쯤이면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저질러진 통계 조작의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윗대가리들, 그때 수석들, 실장들, 그리고 관련 부처 장관들, 그들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청와대의 몸통, 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법의 그 준열한 창끝이, 칼끝이 향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작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관련자들이 구속 기로에 서는 것이다. 통계 조작 의혹은 문정부의 핵심 인사가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른 사건인 만큼 영장 발부 여력의 수사 탄력 속도는 물론 정치권에도 파장을 비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엄청난 파장. 이런 사건에 비하면 이재명의 흉기 피습 사건은 사건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이재명 개인에 국한된 일일 수 있는데 국가가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정권이 그 일을 주도한 범죄, 통계 조작 범죄,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 첫 번째 처벌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작년 9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 기념식 때 하는 인사말인데, 자,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통계 조작의 총체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절차가 내일 월요일 날 시작이 됩니다. 여기 중간 제목 보십시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값이 11% 올랐다. 문재인 정권 때 집값 11% 올랐다. 서민들은 집값이 2배가 뛰었다, 3배가 뛰었다, 미친 집값이다. 아니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뭐 몇 %씩 뛰어오르는데 미치겠다. 이런 비명소리가 전국을 회오리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11% 올랐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어마어마한 논란이 됐는데 논란으로 지나갔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왜 김현미는 11%라는 말을 하게 됐는지 그 근거를 만들어낸 사람들, 김현미 장관 포함해서 통계청장, 통계실무자들, 그리고 그렇게 내도록 압박을 가했던 청와대 실장, 수석, 그리고 대통령.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감사원이 이것이 전부 다 조작됐다. 조작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던 거고, 그것을 검찰이 감사원으로부터 이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던 것이고, 이제 두 사람을 우선 내세워서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에 따라 실질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통계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이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등 핵심 정책에 유리하게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부동산원은 통계청 산하기관입니다. 여기도 국가기관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이제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 이 통계조작의 핵심 실무 책임자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아마 재판을 받게 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진술할까요? 아니지요. 이 사람들 위에는 수석이 있고 정책수석, 그 위에는 대통령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한 사람은 국토부 주택 토지실장 지내며 사건에 가담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이런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은 매우 시끄러웠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효과가 90%다. 아니, 네? 최저임금 묶어놓고 소득주도 성장, 아니 최저임금을 그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최저임금을 마구 올리면서 그때 일자리로부터 쫓겨난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계속 일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자리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봉급을 주고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제일 먼저 내보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90%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90%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따로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지표하고 정부 지표가 크게 어긋났고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날마다 비명을 지르고 그다음에 소비자 역시 피부감각적으로 너무나 정부 통계가 다르다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후에 감사원이 감사를 제대로 하고 검찰 수사를 해봤더니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범죄 통계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미 황수경 통계총장이 갑자기 경질이 되는데 경질이 되면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어요. 기자들이 금세 알아차렸죠. 아, 통계 조작하는 거에 저항을 좀 했다가 목이 잘린 거구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라는 말을 보니. 근데 더더욱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은 후임 강신욱 통계청장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통계청장이라는 자가 좋은 통계를 만들어서 자기를 청장 자리에 앉혀주신 분들에게 보답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때 물러나는 통계청장,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탄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옳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통계 조작 계속 이의제기하다가 그러던 차에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하이라이트를 찍죠. 부동산원 통계로 집값이 11% 올랐다. 다 현장에서는 코웃음 쳤죠. 이게 국가냐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맞아? 그때 여론이 크게 들끓었었죠. 심지어 진보 진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서조차 문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 국민을 기만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을 정도이니 정말 후한 무치에도 이건 와 얼굴에다 철판 깔고 야 그냥 11%라 우겨 하고 통계청 직원들 팔을 비틀어가지고 여러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라고 했잖아요. 이건 서울 전역의 평균인 거고요.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은 52%가 아니라 152%가 오른 겁니다. 평균이 52%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11%라고 영혼 없는 얘기를 뇌까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현미 장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던 건데 양심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글쎄요. 이제 이 일이 어디까지 번질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의혹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한 뒤에 감사원 감사했죠. 그다음에 감사원이 작년 9월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등은 통계청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부동산 통계에 관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한 94번, 94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4번 이상 한국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해 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청와대의 말단, 행정관, 그 다음에 조금 높은 비서관 이런 자들이 통계청 고위 관리들한테 전화 걸어서 당신 모가지가 몇 개야? 이러는 겁니다. 인사 곧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 모가지가 몇 개야? 이러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94번. 94번. 밝혀진 것만 94번이니, 이건 말고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통계 조작을 종용하고 청와대 입맛에 안 맞는 통계가 올라오면 바꿔놓고 통계 똑바로 못하겠어? 이렇게 윽박 지르고 그래서 수사선상에 22명이 올랐고 지금 이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사람 실무 책임자들 청와대 당시 비서관이었던 자 이제 어떻게 될지 정말 초미의 관심인데요. 그때 청와대 이제 대통령 바로 밑에서 책임질 인사들 정책실장했던 사람들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그리고 김현미 이 다섯 사람을 포함해서 22명 이 사람들이 1차적으로 수사 대상인데요. 지금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작년 10월 달에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압수수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인사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도 했고 홍장표 경제수석도 불려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저는 발부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발부가 되면 이제 검찰로서는 이제 수사에 탄력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20명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아마 대부분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전부 다 구속영장 발부를 하고 구속 기소할 사람, 불구속 기소할 사람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들에게 벌을 주는 사법 절차가 준엄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그 칼끝은 어디냐? 다시 원래 제목으로 돌아가면 문에게도 칼끝은 향할 것인가? 이겁니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밤잠이 뒤숭숭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정책 실패와는 달리 이거는 국가기관이 최상위층 국가기관이 저지른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